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거대한 포털이 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평양이 하늘로 솟구치고 수천 미터 높이의 물기둥이 대기를 찢어 올립니다. 그 끝은 붉은 행성의 하늘이죠. 바로 큐리오시티 로버가 묵묵히 탐사 중인 화성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지구의 바다는 약 13억 2천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이 화성으로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성은 현재 액체물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춥고 대기압도 너무 낮은 행성이에요. 큐리오시티 로버의 온도 센서는 매일 영하 100도에서 0도 사이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지구의 바닷물을 화성에 쏟아부으면 벌어질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학과 행성과학이 만나는 이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통해 화성의 지형과 환경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화성에는 사실 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 액체물은 화성 환경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화성의 평균 대기압은 물의 삼중점과 거의 완벽하게 교차하거든요. 삼중점이란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을 말합니다. 물의 상평용도를 보면 화성의 상황이 명확해져요. 따뜻한 날 화성의 가장 낮은 고도에서는 기술적으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고도일수록 대기압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화성 표면 대부분에서 물은 얼어붙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물 얼음에서 수증기로 직접 승화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화성에 쏟아붓는 바다는 금방 얼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대한 양의 물을 쏟아붓고 있고 화성이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거든요. 지구 북극의 평균 기온도 영하 30도에서 0도 사이인데 거기서도 바다 전체가 얼어붙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얼음은 꽤 괜찮은 단열재예요. 바다의 최상층만 얼어붙으면 그 아래 물은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더구나 바다는 소금물이고 염분은 물의 어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섭씨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바닷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까요? 지구 바다 전체가 흘러나가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눈앞에서 방출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모든 물이 3개월에 걸쳐 쏟아진다면 매초 수십억 톤의 물이 화성 표면에 충돌하는 거죠.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게일 분화구가 채워지는데 처음에는 불과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 발리스 마리네리스 같은 거대한 협곡을 채우는데 몇 주가 필요하고 북극 분지까지 도달하는 데는 몇 개월이 소요될 거예요. 화성은 순간적으로 격변하는 행성 지질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현재 게일 분화구에 앉아 있습니다. 게일 분화구는 화성 표면에 둥근 움푹 들어간 곳이에요. 중앙에는 샤프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봉우리가 솟아있죠. 마리아나 해구의 포털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게일 분화구는 가장 먼저 호수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은 엄청난 속도로 계속 쏟아져 들어와요. 게일 분화구의 호수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 큐리오시티 로버를 수백 미터 깊이의 물 아래에 묻어버리죠. 나사가 25억 달러를 들여 만든 로버가 물속에 잠기는 순간입니다. 보증 기간은 진작에 지났을 테니 수리는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성 표면은 여전히 영하 온도이기 때문에 물은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얼기 시작해요. 바위와 토양도 거의 확실히 함께 얼어붙을 겁니다. 얼음과 먼지가 뒤섞인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죠. 이 덩어리들은 빙산처럼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깐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양의 물이 화성 표면에 쏟아진다는 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매 순간 낙차가 있는 물들이 바위와 토양에 부딪히면서 막대한 충격력을 만들어내죠. 표면 곳곳에 새로운 분화구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요. 폭포가 생기는 곳들은 침식 지형이 급격히 발달할 겁니다. 발리스 마리네리스의 가파른 절벽은 물의 강렬한 흐름으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도 있죠. 이는 화성의 지질학적 구조 자체를 재편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의 운동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화성 표면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물이 빠르게 흐르는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꽤 따뜻해질 수도 있죠. 이는 더 많은 물의 승화와 증발을 촉진하고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샤프산의 날카로운 정상은 점차 얼음으로 덮인 물에 둘러싸인 섬이 되어가요. 하지만 정상이 완전히 물에 잠기기 전에 물은 분화구의 북쪽 벽을 넘어 모래 평원 위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중력을 따라 북쪽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흐르는 거죠. 물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흘러가 북극 분지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는 해빙과 바위 지대가 형성되고요. 실제로 화성에서 이런 종류의 물 방출이 발생한다면 물줄기는 멀리 가기 전에 빠르게 얼어붙고 승화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처분할 바다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은 점차적으로 북극 분지를 채워나가요. 2008년에 착륙했던 피닉스 착륙선과 1976년의 바이킹 착륙선까지 이 착륙선들도 얼음에 걸려 들어 올려지고 결국 표면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얼음 속에 갇힌 채로요. 흥미롭게도 이렇게 막대한 양의 물이 화성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행성의 질량 분포가 변하게 돼요. 화성의 자전축까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물이 극지방의 얼음 형태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적도 지역에도 엄청난 양의 물과 얼음이 분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화성의 자전축 기울기가 미묘하게 변할 수 있고 이는 행성의 계절 패턴과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구도 과거의 운석 충돌로 자전축이 변했던 것처럼 화성도 물리적 법칙에 따라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리게 흔들릴 겁니다. 죽은 듯 고요하던 행성이 수십억 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거죠. 화성의 나머지 지형을 살펴보면 아직도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시점의 화성 지도는 좀 지루해 보여요. 그냥 큰 빈 띠일 뿐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쏟아부을 바다가 충분합니다. 물이 발리스 마리네리스를 채우기 시작하면 특이한 해안선이 만들어집니다. 발리스 마리네리스는 화성의 거대한 협곡 시스템으로 길이가 4,000km에 달하고 깊이는 최대 7km나 되는 태양계 최대의 협곡이에요. 이곳이 물로 채워지면서 화성 지도는 갑자기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름진 해안선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종류의 지도는 판타지 소설 앞부분에 나오면 한참 동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지도예요. 내 왕국을 어디에 세울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죠.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이어지는 얼음과 바위의 폭포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에 착륙한 최신 로버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시점의 화성 지도를 보면 꽤 멋지게 변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남반구의 땅은 여러 개의 큰 섬과 무수히 많은 작은 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은 남쪽의 높은 고원 대부분을 빠르게 덮어나가요. 몇 개의 섬만 남기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나 해구의 포털에서 흐름이 멈춥니다. 지구의 바다는 완전히 배수되었고 화성의 모든 로버는 물에 잠겨 손상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화성 테라포밍과 우리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테라포밍은 훨씬 더 느리고 체계적입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가 풍부한 소행성을 화성에 충돌시켜 질소와 열을 공급하고 극지방의 드라이아이스를 승화시켜 온실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 과정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립니다. 반면 우리의 시나리오는 순간적 격변입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가 한 번에 쏟아지니까요. 장점은 변화가 극적이고 명확하다는 것, 단점은 이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3개월 만에 해낸 일을 과학은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하려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화성이 얼마나 빨리 살아있는 행성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과 대기만으로도 화성의 전체 환경계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난 증발이 일어나 수증기가 대기로 대량 유입되고 대기압이 상승하면서 강한 온실 효과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온이 오르고 저지대의 넓은 분지와 협곡에는 액체 바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쉬워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수분은 순환을 통해 극지방으로 이동해 서서히 얼음층을 두껍게 만들지만 대기가 두터워진 상태에서는 행성 전역이 한 번에 얼어붙기보다는 액체 바다, 해빙, 극지 얼음이 공존하는 장기 균형으로 수렴합니다. 결국 표면의 얼음과 물이 상호작용하며 먼지와 암석을 끌어올리고 먼지가 많은 얼음층과 노출암이 교차하는 새로운 해안, 사구 지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형성된 대기, 수권의 순환은 화성의 날씨와 계절 변동을 부여하며 바다는 행성의 연료량을 늘려 더 완만한 기후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역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구의 바다를 잃어버리면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고 동시에 화성은 물이 있는 행성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행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물이 사라진다면 생명은 끝나고 화성에 물이 들어온다면 죽음의 행성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요. 만약 이 실험을 정말로 할 수 있다면 화성의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과학적 가치가 있을 거예요. 행성 규모의 테라포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이 행성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우리가 지구의 바다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미래의 화성을 제2의 지구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 상상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 우리는 행성과학의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미래의 화성 탐사와 테라포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새로운 화성의 어느 섬에 기지를 세우고 싶으신가요? 혹은 지구의 바다가 완전히 건조되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젠가 화성의 바람이 파도 소리를 품게 된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남긴 가장 거대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